서울의 한 대학교 앞, 외국인들에게 전세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No, I've never heard of it. No, I haven't. 전세 제도를 설명하고 보증금 규모를 알려줬더니 I think 18,000 is a lot. More than 18,000. Oh, it's more than 18? Yeah, I think that's way too much for like a deposit. But I mean, getting it back, I guess, is kind of good. Overall, getting the deposit back is not in America. That doesn't happen. You do not get the deposit back. I was like, it's very expensive, yeah. I mean, I get it if you're staying for long term, but it's such a big deposit. 우리에겐 익숙한 전세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이는 흔한 반응입니다. 전세는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참 다양하죠. 집을 사서 거주하는 매매부터 매달 집세를 내고 사는 월세,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사는 전세가 대표적인데요. 매매나 월세와 달리 전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볼리비아, 인도 등 세 곳에만 있을 정도로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완전 전세 제도가 있고요. 볼리비아나 또는 그 북인도 같은 경우는 완전 전세 제도보다는 보증부 월세 형태의 보증금이 많은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시카고 등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전세를 도입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우리나라 전세는 140여 년 전 강화도 조약 때 등장해 6.25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인천이나 서울로 많이 몰리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당포 제도에 의해서 전세 제도가 도입된 거고요. 6.25 이후에 많은 주택들이 파손됐거든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수는 한정적인데 집이 필요한 사람은 많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집 살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집주인과 수요자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다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주택난은 심화됐고 전세는 더더욱 활성화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도심지로 인구가 몰렸지요.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할 당시에 이 전세 제도가 더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외환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데에는 월세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전세는 꾸준히 이어졌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갭투자 등으로 집값이 껑충 뛰면서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8만 6천여 건이던 전세 거래량이 2022년 13만 1천여 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 오랫동안 성행할 수 있었던 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이득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죠. 다가구랑 빌라 전세를 주고 있어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을 살 때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사게 됐고 아무래도 주거 비용 때문에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세로 들어갔을 때의 금리가 저는 저금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억 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사기 피해에다 기이한 현상들도 파생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줬는데 만기 시점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보증금보다 부족한 깡통 전세 현상. 집주인이 2억 5천만 원에 산 집에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급락해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높은데 불구하고 전부 지불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지불하고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돌아오지 않는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전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서로 이득이지만 한편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양날의 검 전세. 다른 나라엔 거의 없는 이 독특한 주택 거래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